여기는 전결도 몇 번 해봤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살면서. 학교가 어딘데? 영재고 나와가지고. 영재고에서도 잘하지는 못했어요. 아니 영재고부터가 잘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모두가를 리뷰한다 전과자 이창섭입니다. 네, 여러분, 전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가 바로 관악산역이거든요. 관악산역 근처에는 무슨 학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저번에 우리 동아리 활동으로 갔었죠. 저기 기범이랑 함께 갔었어요. 근데 우리 왜 4시즌 만에 가는 거예요, 서울대를? 저희가 이제 네. 섭외하려고 많이 했는데 네. 이번 실패를 드디어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할 수 있게 된 학과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학과는 뭔데요? 오늘의 학과는 원자 핵공학과. 핵! 뉴클리어. Somebody call it 뉴클리어 몬스터 탱크. 아이언맨이 아크 원자로가 원자 핵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핵융합 이런 거? 재밌겠는데?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걔네들도 수학 공식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우리 모두 다 이제 여기 땀 흘리고 있는 거야, 또 모두한테. 잠깐만, 그러면 얘네는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여기로 오는 거야? 전기 활동 좀 해보셨나? 1등 해봤어요? 해봤죠. 나 저기 임급동 1등이에요. 네, 오케이, 갑시다. 일단 여러분, 봄이 옵니다. 관악산의 전기를 이어받은 이 자연 풍경 아름답군요. 와, 핵 이쁘네. 샤, 여길 또 오네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명실상부 최고의 대학교 서울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설명드리는데 저 샤가 뭐게? 봐봐, 서울, 국립, 대, 뭐 아무튼. 그래서 서울대 호응이 더 차오르게 해드릴게요. 엄마, 나 서울대야. 이거 아무나 못 입어보잖아. 또 영광 아닙니까 이게. 저 S대 전과자입니다. 뭔가 핵 멋있어. 우와, 저 소해오리 치는 거 봐. 여기 이거 봐. 뭐가 와. 야, 학교 맞아. 여기 여러분, 참고로 이 서울대는요 무려 7만 평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130만. 서울대를 설마 걸어가려는 건 아니죠? 뭐예요? 차주심. 몇 학년이라고요? 올해 1학년 선생님. 1학년이에요? 면도 이거 패션? 아니요, 까먹었어요. 까먹은 거야? 지금 아침에 급하게 나와가지고.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패션처럼 딱 잘한 것 같은데? 무슨 과예요? 저 지구환경과학. 지구환경과학? 지구가 어떻게 하면 이 깨끗해질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건가? 정확히는 지구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는? 체크난방 국론인데 이거 딱 이거. 자, 서울대 다닌다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전교일등 몇 번 해봤어요? 1등 몇 번 해봤어요? 전 과목 평균으로는 1등은 아닌데 지구과학으로는 1등을 했죠. 몇 번 해봤어요? 학교 다니는 내내 1등 계속했어요. 와, 퀄리티가 다르구만. 자, 서울대 다녀보니까 어때요? 확실히 천재들이 많아요. 왜? 약간 어디서 그런 걸 느껴? 올림피아드를 한 친구들이 좀 많아요. 올림피아드가 뭔데? 약간 경시대회. 네, 경시대회 끝판왕? 오. 제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국가대표였긴 했는데 그런 국가대표 애들 출신들이 여기 자연과학대학으로 많이 와요. 와, 이 약간 이거 어렵네. 쉽지 않네, 여기들. 자, 좋았어. 그러면 서울대 단점. 단점! 여기 등하교하기 너무 빡해요. 왜? 뭐 때문에? 버스 안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가지고 좀 힘들어요. 걸어 다니기에는 힘들고. 네, 무슨 과 가시나요? 저 오늘 저기 원자핵 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야, 여기 진짜 널찍널찍하다. 여기는 택시가 진짜 많이 댕겨. 아니, 그렇겠지. 130만 평인데 인터뷰 잠깐 돼요? 몇 학년이에요? 대학생인데 여기 학교 다녔어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다른 대학교 다니고 어디 다니는데요? 한의대. 한의대? 근데 왜 왔어요? 여기 친구들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비어서
카공학. 카공이 뭔데? 카페에서 공부. 이게 서울대 나온 친구들은 아침부터 공부를 하는구나. 무슨 과 갔다가 한의대를 갔어요? 네. 오. 저 오늘 원자핵공학과를 가거든요. 안 그래도 아까 과정을 봤는데 뭔데? 이거 원자핵공학과예요? 아, 그 마크인가 봐요. 이게 무슨 뜻인데? 이게 수소 핵융합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건데 이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빵 해서 이 두 개가 생겨요. 원래 보존 법칙으로 질량이 보존 법칙 돼야 되는데 이 두 개를 합친 질량보다 이 두 개를 합친 질량이 작아요. 어? 원자핵공학과 가면 무슨 수업 들어요? 실제로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공식들을 배우고 핵폭탄 만드는 공식 같은 것도 배워요? 아마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국가에서 핵폭탄 승인 났으니 꺼내와. 예! 1등 몇 번 해봤어요? 안 해본 횟수를 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질문 진짜 멋있었어. 난 뭘 그렇게 해볼 수 있을까? 100만 몇 번 넘겨봤어요? 그냥 안 해본 걸 물어보세요. 야, 여기 좋네.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조금만 쉬다 가자. 힘들다. 어때? 너무 자연스러운 서울대 학생 같지 않아? 잔디에 앉아있고. 인터뷰할 수 있어요? 몇 학년이에요? 대학원생. 대학원생. 여긴 전 신입생. 대학원생이 신입생한테 해줄 수 있는 말. 대학원 오지 마라. 무슨 과예요? 저는 물리천문학부 다니고 있어요. 여기는 저는 첨단융합학부라고 디지털 헬스케어랑 반도체랑 지속가능 기술, 혁신 신약, AI 5개 있는데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하고 싶어서 왔어요. 고등학교 때 1등 몇 번 해봤어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한 번 했나? 한 번 정도. 한 번 한 게 잘한 게 아니라고. 난 평생 동안 안 해봤어. 여기선 공부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고. 여기는 전교일등 몇 번 해봤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살면서. 학교가 어딘데? 영재고 나와가지고. 친구가 진짜네. 너가 진짜였구나. 영재고에서도 잘하지는 못했어요. 아니 영재고부터가 잘하는 거예요. 학식 어때요? 학교가 워낙 커서 식당이 너무 많아요. 식당 그거 어떤데요? 저기 공대 간이식당이라고 거기, 네.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가면은 중식 먹을 수 있고요. 빨리 가야 메뉴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메뉴가 맛있는데요? 아마 중화제육덮밥이 제일 인기가 많은 중화제육덮밥. 와 맛있겠다. 3등분해서 짬뽕, 짜장면, 탕수육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있어요. 대박이다. 그거 먹어야겠다. 저는 오늘 어느 과 갈 것 같아요? 그게 궁금했는데 전 알 것 같아요. 어디? 원자핵공학과 아니에요? 맞았어요. 오 원자핵에 대해서 좀 아시나?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영화 봤어요? 맞어요. 보면서 뭘 느꼈어요? 너무 천재들은 너무 불쌍한 것 같아. 힘든 걸 다 그쵸. 짊어지니까 그쵸. 불쌍하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약간 가끔씩 아니요, 전 천재가 아니어서 세상 편하게 삽니다. 보컬 천재시잖아요. 아이 또. 실물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손흥민 닮았어요. 아 소흥이요? 소흥이 아예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주변에서 욕 엄청 너무 높게 있다. 다 왔어. 36동. 핵 지쳤어. 가자. 또 불러 가? 곽철용 선생님?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험난하네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또 걸어오셨어요? 예. 혹시 여기 자주 걸어오십니까? 또 차가 있습니다. 원자핵공학과는 어떤 걸 배우는 과입니까? 일단 원자핵공학과라는 이름을 쓰는 데는 전국에 저희밖에 없고요. 이제 원자에서 나온 에너지나 그 입자를 활용하는 이제 공학 분야이기 때문에 원자핵을 이용해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배우는 학과입니다. 혹시 막 수학 공식 같은 거 배우나요? 수학 공식 네 배웁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 E는 MC 제곱이라고 해서 질량이랑 에너지 사이에 이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창섭은 MC 제곱되면 더 재밌다. 이런 거고. 실제로 지금 이제 사회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있나요? 지금 전기 많이 쓰시죠? 예. 사용하고 있는 전기 중에 한 30%가 우리가 원자핵에서 이제 추출한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
네. 그러면 원자핵 에너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원자핵 반응을 거치게 되면 원래 있던 원자의 질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질량이 줄어든 만큼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에너지로 변하는 그만큼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원자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이거에 어떤 되게 강한 국가라고 네, 하던데. 맞습니다. 실제로 원자로를 설계부터 건설까지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나라 되지 않고요. 대한민국이 이제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탈탄소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원들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오늘은 무슨 수업을 듣습니까, 전? 첫 번째 수업은 원자로 연료체 실험이라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은 핵연료 주기공학이라고 해서요. 사용 후 핵연료나 이런 관련된 간단한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실험이면 핵폭발?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실험은 아니고요. 유사한 물질들을 이용해서 이제 기초 실험 같은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오늘 1일 등록금 4만 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교수님. 솔직하게 학창 시절에 전교 1등 몇 번 해보셨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실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혹시 영재고등학교였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과학고등학교. 쉽지 않은데. 반갑다 친구들. 이게 다 뭐야? PC방도 다 똑같은 화면이야? 소형 원자로를 시뮬레이션하는 수업인데 소형 원자로를 구동부터 해서 위급 상황들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실습해 볼 수 있는 장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자로? 마크 원자로? 소형 원자로 하나면은 에너지 양을 뭘로 비교할 수 있어? 지금 대형 원전이 1,400메가와트 정도 있는데 소형 원전은 한 77메가와트입니다. 그러면 핸드폰 충전 몇 번 할 수 있어? 죽을 때까지. 죽어도 돼? 1등 몇 번 해봤어? 학창 시절에. 나는 3년 내내 1등이었어요. 우와, 찾았다. 여기 3년 내내 1등. 넌? 나는 왔다 갔다 많이 해봤어. 1등을 해봤다가 졸업할 때는 3등? 그게 왔다 갔다? 소형 원전이 뭔지부터 설명을 하고 이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형 모듈형 원전 시뮬레이터가 있는 시설이고 이게 소형 원전을 보통 우리가 SMR이라고 부르는데 스몰 모듈러 리액터예요. 그러니까 작은 모듈화되어 있는 원자로다라는 말이고 이 SMR이라는 게 왜 요즘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큰 트럭에다가 왕창 실어서 실어 나르는 게 제일 효율적이겠죠.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나눠서 차 여러 대로 가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언제 그럴 것 같아? 다양한 도시는 다 나눠. 그렇지. 도시들이 여러 개가 나눠져 있고 땅덩이는 큰 그런 곳에서는 이런 작은 거를 여러 개 설치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얼마나 작으냐? 흔히 TV에서 보는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생겼고 요 크기가 한 60m 돼요. 그런데 요거는 출력이 작아지니까 이렇게 작아져요. 그리고 그 작아진 거를 여러 개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12개를 설치하면 한 950 정도가 돼서 얘랑 만들어내는 전기량은 비슷한데 사이즈는 훨씬 작죠. 그리고 그 12개가 다 지표 아래 내려가서 설치가 됩니다. 그럼 이 위에 공간은 사무 공간 같은 것들이 위에 들어오게 돼서 건물이 좀 멋있어집니다. 이게 제 눈에는 이게 멋있게 보이는데 이거는 차를 잘 만드는 알사에서 만들고 있는 SMR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수님, 네. 롤스로이스도 이거 만듭니까?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 롤스로이스 자동차만 알잖아요. 영국이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원자로를 만든 회사가 롤스로이스예요. 그래서 그걸 빼내가지고 육상에다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주식사라는 얘기 같아. 앞으로 중요하신 데잖아.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면 뭐가 좋냐면 안전성이 되게 향상이 많이 됩니다. 지진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땅 아래 묻어놓으면 내진 설계를 더 높게 하기가 수월해지고 뭔가 큰 문제가 생겨도 요 안에서만 뭔가 문제가 생기지 이 바깥쪽으로는 전혀 방사선 영향이 없게 돼서 이 주변에 뭐 공장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점도 또 추가적으로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SMR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했고 혹시 학생들 중에 질문할 거 있어요? 저요. 네. 태양열 에너지랑 원자력 에너지랑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자력 에너지도 저탄소라면 원자력 에너지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모든 에너지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태양광 친환경이고 탄소를 굉장히 작게 배출하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은 간헐성이라고 해서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어요. 원자력도 우리가 원할 때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주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같은 것들을 조화롭게 써서 우리나라에 딱 적합하게 에너지를 잘 섞어서 써야 돼요. 그걸 우리가 에너지 믹스라고 합니다. 아주 질문이 아주 생각보다 훨씬 예리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아크 원자로는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요게 원자로 유닛 하나입니다. 요 하나를 열어보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열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분열 반응이 일어나면 여기 있던 물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 원자로 도심에서 나는 열을 이쪽 열교환기로 전달을 하게 되고 열을 받아가지고 이 열교환기 큐브 내부에서 물이 끓어요. 물이 끓어가지고 증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증기가 이렇게 와서 밖으로 나가서 바람개비를 돌려요. 터빈을 돌리면 그 바람개비 끝에 전자석이 있어서 전자석이 돌아서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잠깐만, 처음에 누가 발명했냐? 아, 그리고 하나 조금 특이한 거를 보여주면 지진이 나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비상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인데 지진이 나가 밖에서 송전망이 다 끊겨버렸어. 그러면 다른 애들도 전기를 만들어봐야 전기를 쓸 데가 없어가지고 대기 상태 모드로 들어가고 저기 야자수 표시가 있는 쟤만 정상적으로 돌면서 전기를 만들어서 나머지 애들이 필요로 하는 전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시스템의 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아, 교수님 마지막으로 질문. 교수님은 학창시절에 1등을 몇 번 하셨습니까? 1등을 몇 번 안 했나를 물어보셔야 되니까. 지진을 겪었더니 밥 먹으러 가시죠. 그 아침에 들었던 거기 있잖아요. 공간 가서 중국집을 먹는 게 어떨까? 맛있는 중국집. 같이 먹을 친구들 거기로 오라 할게요. 오, 그래요? 네. 가시죠 그럼. 아, 근데 오늘은 늦어가지고 빨리 이동해야 돼가지고 일반이동. 간만에? 새롭대요. 그것까지만 딱 남아있어. 핵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핵 멋있는 순간이동을 보여주지. 갑니다, 공간으로. 기다려라, 친구들. 간다. 야! 뭐야? 여기 밥 먹는데요? 아침 먹으러 간다며. 여기 CU입니다. 뭐 알아요? 여기 왜 왔냐고 내가. PPL이 있어가지고. 에? 치유가 PPL이에요? 오늘 PPL은 뭐야 이게? 에? 이게 뭐야? 밥알이 들어있는 빵 등장. 고소한 우유 크림 속에 진짜 밥알이. 햇반 밥알 크림빵. 오늘 PPL은 햇반 밥알 크림빵입니다. 밥으로 빵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밥알이 들어가 있어요. 공깃밥 대신 이걸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누가 보면 진짜 밥인 줄 알겠어 그냥. 발상이 귀엽네. 뭐 있어요? 종류가 더 있다고요? 우와 대박.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대박이다. 도시락 빵을 동시에 맛보겠네? 나는 근데 햇반이 제일 궁금해요. 달달한 냄새 나. 우와 씨 뭐야? 느낌이 겉바속촉인데? 맛있다. 뻥튀기의 고소함하고 크림빵 맛하고 조화가 좋아요. 있어 밥알이. 밥알 씹혀. 크림 안에 밥알이 있어요. 아니 난 저것도 궁금해. 빵 도작. 이야. 와 이거 만두야. 만두인데 빵이야. 빵인데 만두야. 저거는 밥인데 빵이야. 아마도 이건 밤인데 빵이야. 밥과 빵을 동시에 빵빵 쏟아지는 엉뚱한 빵. 햇반 밥알 크림빵. 밥 같이 먹을 친구랑 맛보게 해줘야겠는데? 이거랑 이거 하자. 이렇게. 아 맞다 충분히 좀 해줘. 깜짝이야. 씨. 여기 있었구나. 야 아니 나 원래 여기 한 방에 올라 그랬는데 저 CU 갔다 왔네. 이거 알아 너네? 그게 뭐야? 이거 모르지? 먹어봐. 이게 요 안에 크림빵이거든. 이야. 야. 어때? 은은하게. 엄청 고소해.
맞았어. 고소한 거, 달달한 거, 부드러운 거 다 들어있지. 그래서 밥인데 빵이야. 오케이. 뭐 먹어? 고삼겹, 순두부 만두, 탄탄 비빔면도 있네. 야 이거 나 이거. 이게 아까 들었었던 짬뽕, 짜장, 탕수육 한 방에 있는 거. 중화 제육볶밥 맛있다 그랬어. 나 먹을래. 오케이. 부대짬뽕. 와, 부대짬뽕? 이거 맛있겠는데? 좋았어. 가보자. 야 뭐야 이게 대박인데? 양이 어마어마하네. 오케이 일단 먹어봅시다 우리. 잘 먹겠습니다. 맛은 좀 맞아. 간이 엄청 자극적이지도 않고 달달해. 그러니까 일단님 먹어봐도 돼? 많이 먹어봐. 얘가 제일 인기가 많다던데? 이거 점심시간에 와도 막 품절돼서 못 먹을 때도 많아. 또 한정 수량으로 파네. 어때? 불맛 나? 중화제육. 백맛다. 서울대 실제로 와보니 어때? 나랑 비슷한 애들 반, 진짜 잘하는 애들 반. 축제랑 시험 기간이 겹칠 때가 있잖아. 그때 도서관에서 서울대 축제 너무 시끄럽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어. 서울대 축제가 시끄럽다고? 축제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아? 나는 1학년 때는 축제를 즐겼거든, 재미없어도. 근데 한 3학년쯤부터는 도서관 가서 그냥 레포트 쓰고 밖에서 축제하는 소리 들으니까 아, 시끄러운데? 다 그렇게 변하나 봐. 카이스트 편에서 공대는 자기네들이 짱이라던데 인정해? 난 그 친구들이 그럴 수 있다고 봐. 이해해줘. 공대 있는 사람. 공대. 카이스트가 자기네들이 짱이라던데 어떻게 생각해요? CC는 많아? 학교에? 진짜 다른 학교에 비해서 CC는 많은 것 같아. 많다고? 응. 왜냐면 학교가 넓어가지고 이제 헤어져도 대부분 잘 못 만나. 그러니까 CC가 깨져도 학교가 하도 넓어서 이 둘이 마주칠 일이 거의 없다고? 그치. 나중에 졸업하면 진로를 어디로 봐? 한국수력 원자력, 기초과학연구원 이런 데로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아예 다른 쪽도 있어? 그리고 방사선도 우리 학과에서 다루는데 그래서 의학물리 쪽으로도 길이 있다고 알고 있어. 방사선과로? 그 치료에 이용하는 방사선을 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를 공부하는 학문인 것 같아. 대단한데? 전공평 있어? 난 오펜하이머 보면서 거기 나와 있는 핵화학식 같은 거를 되게 유심하게 보기는 했어. 거기 공식이 뭐 보이기는 했어? 주기율표 다 외우고 있어? 30개에서 한 40개 정도. 40개를 외우고 있다고 일단? 넌 몇 개 외우고 있는데? 나 그런 건 안 외워도 돼. 검색하면 돼, 검색. 이 자식 진짜 현명하군. 원소비 아는 거 있어요? 아니요? 나트륨. NA. 오, 맞춘 거 찍은 거야. 산소, CO2. 아닌가? 혹시 물 분자식 아실까요? WA, WT. 핵 연료 주기 공학 수업. 뭐야? 장갑이구나 이거. 와, 뭐야 이게 다? 왜 이렇게 흐물흐물해 이거? 저기 그거 비아그라 좀. 저희 그 수업은 오늘 실습 수업이고요. 우리 핵연료 주기 공학 수업입니다. 사용 핵연료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나온 다음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일종이에요. 근데 그 사용 핵연료 안에 굉장히 다양한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용 핵연료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어떠한 원소가 있는지 측정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핵분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원소들이 잘 일으킬까요? 이브라늄? 네, 우라늄입니다. 잘하는데요? 이브라늄이라고 했습니다. 이브라늄. 핵분열이란 반응을 일으키는 우라늄이라는 원소인데요. 아주 작은 우라늄 연료 조각에서 발생합니다. 작은 연료 한 조각으로 4인 가구가 8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가요? 와. 그래서 오늘 해볼 실험은 첫 번째 단계는 LiCl, KCl이라고 불리는 리튬 클로라이드, 포타슘 클로라이드인데요. 그 용융 네, 이거 처음 들어봤죠? 예. 네. 뭐라고? 표정이 굉장히 처음 들어온 표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소금이에요.
소금을 이 글로우박스라고 불리는 이런 실험 장치 안에 뒀고요. 그 소금 자체를 온도를 쭉 올리면 액체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투명하게 되고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그런 매질이 됩니다. 그래서 코발트라고 불리는 물질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코발트 블루 색을 바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트론튬이라고 불리는 물질은 별다른 색을 띠지 않아요. 그럼 이 스트론튬이라고 불리는 물질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레이저를 이용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실험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샘플링하고 레이저로 분석까지 직접 해볼 건데요. LICL, KCL이라고 하는 소금이라고 소금처럼 하얗고 불투명하죠. 근데 얘를 녹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조심해. 와, 이게 몇 도에서 액체가 된 거라고요? 350도. 이렇게 투명한 용융염에다가 색깔이 있는 염화 코발트가 될 건데 넣는 건 이제 학생이 직접 해볼 텐데 전까지 학생이 해볼까요? 끝까지요. 손가락 이상해. 이거 봐. 저 앞에 있는 뚜껑을 열고 와, 근데 진짜로 찜질방 같은 느낌이 나는군요. 왼쪽에 있는 테를 올려놓고 털어줍니다. 오. 그럼 색이 변했겠죠. 이제 코발트를 오. 이쁘다. 변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코발트 클로라이드처럼 색깔이 있으면은 내부에 코발트가 있다를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색깔이 없는 원소는 눈으로 판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뭐를 쓴다? 레이저. 레이저 실험을 할 때 저희가 안전수칙이거든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저 제모 이런 거 받아보셨죠?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거는 레이저 에너지를 굉장히 낮게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사용한 에너지의 최소 10배 이상이다 보니까 당연히 맞으면은 피부가 죽거나 타겠죠. 최대한 레이저 실험을 할 때는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또 숙련된 조교와 함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까지 실험하셨던 이 용융염 안에 이런 원소들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실시간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레이저 분석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구나. 네. 오. 보시면은 오. 레이저 빔이 나가고 여러 대의 미러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렌즈를 거쳐서 샘플에 부사가 됩니다. 오. 원자나 이온마다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고 그 원자 고유의 빛을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빛도 파장이 있겠죠? 고유의 특성 피크가 여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피크가 407, 421, 460에서 생성이 됩니다. 오케이, 렛츠고. 제목 들어갑니다. 따끔. 여기 보시면은 407 파장에 피크가 발생을 했고 마찬가지로 460에 피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용융염에 어떤 원소들이 있나를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군요. 혹시 지금까지 궁금한 거 있으셨나요? 혹시 학생들 몰래 여기서 저 출력 줄여가지고 제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동일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오! 얘는 바로 탑니다. 130만 평이에요. 네, 오늘 원자핵공학과에 다녀왔어요. 이 에너지를 얼마나 더 윤택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우리 학생들과 교수님과 선생님들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대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천재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삼행시 원자핵. 원자핵. 오케이. 그냥 해볼게요. 원하던 서울대학교에 왔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은 핵교가 너무 커요. 다음 주 두 번째 해외 대학. 어디? 어디가? 두 번째 해외 대학교는 일본 대학. 혼돈이 데스까라 요네? 혼돈이 라멘, 돈까스, 수시. 미나상 탁상 오엔시대 구다사이. 미나가 뭐예요? 민나상 여러분